송은재TV 시작합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고 또 윤 대통령을 빨리 석방하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 수사 또 부적절한 이런 구속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뒤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기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규탄하는 전국적인 집회 시위가 열렸습니다. 부산에서도 부산역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윤 대통령 석방을 외쳤습니다. 제 지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제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100만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산역 앞에 집회 시위에 이 열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100만, 부산역 앞 광장에는 100만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산역 앞 광장이 100만이 모이기는 어려운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모였고 또 오늘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빗속을 뚫고 부산은 비가 내렸고 서울 쪽에는 눈이 내리고 지난밤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이 집회 시위의 열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권 전체에서 가장 법률 전문가기도 하고 검사 출신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법률적으로 또는 정무적으로 이걸 잘 균형을 맞춘 정무적인 것과 법률 전문가로서의 균형을 맞춘 이런 법적인 주장들, 지금은 굉장히 재판 전국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주장들이 중요한데 단순히 법률적인 지식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체적인 정무적인 감각도 갖췄다라고 하는 점에서 들어볼 만한, 신뢰할 만한 지적들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법률자문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이거 임명을 하려고 한다. 이 임명을 하는 이유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3명의 재판관 후보 가운데 2명은 임명을 하고 40혁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 남용을 하는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원식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고 그런 논란 속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내일 모레 3일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선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서둘러서 이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례적인 데다가 헌법재판소가 다른 많은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게 더 서둘러야 할 일인데 더 위중한 일인데 이건 제쳐두고 지금 이 마은혁 임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고를 먼저 하겠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24일에 이어서 24일 심리가 한번 열렸습니다. 또 어제도 이 심리를 더 해달라.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더 많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서류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입니다. 이 3명에 대해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하는데 2명은 임명을 하고 40혁은 임명하지 않는 것, 이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 관계되는 서류를 좀 보내달라.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 임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국회 추천 몫에 3명, 헌법재판관 3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한 명 한 명은 여야가 추천을 하고 나머지 1명, 3명 가운데 1명은 여야가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그 의도가 무엇이냐. 신중하게 좀 더 시간을 갖고 이 심리를 갖고 선고를 해달라. 한 번 심리를 하고 안 되니까 자료가 모자라니까 자료를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선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오늘 이건 지금 절차에 문제가 있다. 내용도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신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것, 40여 개 대해서 임명 보류하는 것, 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출한 것,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설득력이 있느냐? 국회의장이 국회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 다른 기관에 이런 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든 정해져 있지 않든 국회의장은, 국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들입니다. 국회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법률 제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여야가 어떤 합의도 하지 않고 원내대표끼리 우원식이 이렇게 단독으로 40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것은 이건 결정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원식이 지금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선고를 할 때 기각을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각합니다. 이건 아예 지금 우원식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 여야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고 여야가 합의한 것도 아니다. 이건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 쪽에서도 아차할 수 있는 것이고 우원식도 간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선고가 열리게 되면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두 가지를 주장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좀 더 신중하게 심리를 좀 더 해보자.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사안인데 40여 개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서두를 일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우원식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여야가 의논 합의하지도 않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지도 않는 이 내용을 국회의 이름으로, 국회의장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각하되어야 한다.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적을 하고,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가 3일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40여 임명하라.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강제조항도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또 하나 다 평등한 것입니다. 삼권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크게 하는데 5권분립이죠. 그러니까 국회, 행정부, 사법부, 더 자세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헌법재판소, 이 5부는 이 평등한 입장에서 5권분립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정신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건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도 잘못이고, 국회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해 당사자입니다. 헌법재판관 한 명이 더 임명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하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런 이해 당사자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것도 절차 내용을 어겨가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확실한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이건 중립적인 국민이라면,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설득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 측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며칠 전에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됐으면 스스로 회피하라. 스스로 지금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서는 빠져라.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런 신청을 해도, 회피 신청을 해도 이 문영배, 지금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를 비롯해서 이 3명의 재판관이 스스로 여기 이 판결에서 손을 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특수한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원 같으면 이런 일들에 얽매이면,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얽매이게 되면, 의혹을 받게 되면 스스로 회피를 합니다. 기피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기피 신청의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그 재판에서 손을 뗍니다. 법원은 손을 떼도 다른 판사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지금 8명의 재판관, 40을 임명하지 않으면 8명의 재판관, 다른 쪽으로 넘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피나 회피되는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손을 떼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손을 떼지 않고 버티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의 이 변호인 측에서 이런 기피 신청도 하고 회피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지금의 이 태도가 정치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어차피 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법리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심판을 하는데 이건 정무적인 것, 정치적인 것이 충분히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법과 헌법을 위배했느냐, 그것도 중대한 위법, 위헌 사유가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이 심리를 하는데 정치적인 영역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한 것이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은혁을 보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은 3명은 국회, 3명은 이 대법원장, 3명은 대통령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이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가까운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가까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을 임명해도 겉으로는 중립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언행을 조심하고 판결 하나하나를 조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이건 이재명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4명은, 지금 문영배를 비롯해서 4명의 재판관은 완전히 민주당이 하수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판결에서도 또 40여억에 대해서 이렇게 임명을 서두르는 것, 선고를 서두르는 것, 그 이외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매일같이 윤 대통령 측이 이런 어떤 주장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편향되어 있다. 집권 여당에서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매일같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은 무슨 여야가 이렇게 논쟁을 하듯이 반박하듯이 헌법재판소와 여권이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정치 집단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법적인 영역에 묶어두지 않고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온 이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되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누구도 승복할 수가 없고 이건 공정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셈입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오늘 지적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이렇게 40억 임명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건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래서 3일 선고해서는 안 되고 각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적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선고에 큰 변수가 될 것이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강행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걸 거부할 뚜렷한 명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